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최근 들어서 암호화폐 그리고 비트코인의 광고에 대한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터키의 한 거래소 CEO도 한몫 거들고 있습니다. 프로축구 시즌 대대적으로 비트코인을 광고하겠다 언급을 한 건데요. 네, 2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터키 암호화폐 거래소 BTC 터크의 오즈그루 군데리 CEO가 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터키 프로축구 시즌 비트코인 광고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비트코인의 미래는 실제 수요가 결정할 것이라며 지금 당장 비트코인으로 커피를 구입하느냐 등의 문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는 이어서 비트코인은 금과 비교될 수 있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라고 덧붙였는데요. 네, 이러한 과정들, 이러한 노력들이 계속되게 되면 정말로 자리매김을 더욱더 확실하게 할 수 있겠죠. 네, 바이낸스의 한국 진출이 공식화됐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낸스의 한국 진출이 공식화되었다고 하는데요. 거래량 기준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한국 시장 진출이 공식화되었습니다. 저웨이 바이낸스 최고 재무 책임자가 이제 한국 법인 바이낸스 유한 회사의 공동 대표로 차오진 바이낸스 최고 전략 책임자와 최형원 바이낸스 랩 이사가 같은 이사로 취임, 그리고 지난달 29일 등기를 마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바이낸스 유한 회사는 지난 5월 16일 국내 법인 설립 등기를 마친 회사인데요. 그동안 이 회사의 등기 이사는 블록체인 핀테크 기업 BXB의 공동 대표 강조 씨 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네, 강 씨는 이번 등기 변경 이후에도 공동대표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몰타에 등록된 회사 바이낸스는 BXB 쪽과 협의를 해서 강 대표의 이름을 한국 법인으로 강 대표의 이름으로 한국법인을 지난 5월 설립하고 최근 한국법인의 지분을 사들이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난 7월 강지호 BXB 대표는 코인데스크 코리아에서 바이낸스 유한 회사 설립 사실을 바이낸스 측도 인지하고 있다 답을 했는데요. 당시 바이낸스는 강지호 대표의 바이낸스 LLC 법인 설립에 대해 BXB와 협업을 논의한 적은 있으나 구체적인 결정 사항은 없다라고 밝힌 바가 있네요. 네, 코인데스크 코리아는 이제 바이낸스 유한 회사의 사업 계획과 인수 계약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강지호 공동 대표와 최형원 이사, 차오진 이사 등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며 바이낸스 쪽은 바이낸스는 장기적 사업 계획의 일환으로 여러 국가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있다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 하락하며 1070만원대, 이더리움이 0.8% 하락하면서 21만원대, 리플 XRP가 1.6% 하락하면서 339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도 전날 대비 전혀 변동이 없는 67.4%지만 아직까지도 매우 강력한 암호화폐 시장의 비트코인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네요. 네, 여러분들 혹시 데드코인이란 거를 아십니까? 저도 뭐 들어본 적도 있는데 거의 기억은 안 납니다. 네, 할로윈 특집으로 해서 이러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암호화폐에 묻힌 데드코인을 살펴보았다. 사진 보면은 해골까지도 나와 있네요. 네, 할로윈의 백미는 단연 좀비 분장이라고 합니다. 이미 죽은 몸이지만 산 것처럼 멀쩡히 돌아다니는 좀비는 이제 공포물의 정석처럼 여겨지게 되는데요. 암호화폐 업계에도 좀비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데드코인인데요. 거래되지 않아 유동량이 0에 수렴하거나 개발팀이 이제 버린 것이죠. 네, 할로윈 데이를 맞아서 디센터 팀이 이제 무덤에 묻힌 코인들을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무덤에는 버려진 코인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수많은 코인이 있는데 30일 코인 마켓캡 기준 측정 가능한 암호화폐 종류만 3,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유명을 달리한 데드코인도 굉장히 많은데요. 8년째 크립토 데이터를 기록하고 있는 암호화폐 추적 사이트 코인옵시는 이제 전 세계 700개 이상의 데드코인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데드코인만 전문으로 다루는 공식 사이트 데드코인지는 1000개가 넘는 토큰 목록을 공개되어 있는데 코인이 죽는 이유도 참 다양하다고 합니다. 스캠으로 분류되거나 노드를 유지하지 못해 네트워크가 멈추거나 개발자가 갑자기 사라지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중 가장 흔한 사인이라고까지 했네요. 네, 데드코인이니까 사인이겠죠. 네, 사인은 버려짐이라고 합니다. 암호화폐 리서치 플랫폼 롱해시 분석 결과 코인옵시스 기반 데드코인 중 63.1%가 투자자에게 외면받은 채 버려졌다고 하는데 뒤를 이은 것은 이제 사기라고 합니다. 코인옵시는 이제 해당 프로젝트가 투자금 횡령, 펌프앤덤프, 대규모 사전 채굴 이슈가 있을 경우 사기 코인으로 분류를 한다고 하는데 롱에시 발표에 따르게 되면 전 세계 데드코인 중 29.9%가 사기로 분류되며 대부분 2017년도에 만들어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장난삼아 만들어진 조크코인이 가끔씩 대박을 친다고 하는데요. 네, 오직 재미만을 위해 만들어진 조크코인도 있다고 합니다. 조크코인의 유형으로는 단순 흥미, 그러니까 뭐 항문코인, 모나코인, 뭐 유명인 오바마코인, 저스틴 비버코인, 조롱민 흉내, 트롤코인, 뭐 쓸모없는 이더리움 코인 등이 또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이름이 정말 쓸모없는 이더리움 토큰이라고 하네요. 네, 코인옵시 팀은 이제 일부 눈에 띄는 조크코인들은 개발자가 가격을 덤핑한 뒤 코인을 모두 팔아버리고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며 대부분의 조크코인들이 이제 데드코인으로 분류되는 이유라고 합니다. 조크코인 중 95% 이상은 유통량도 없고 만약 조크코인에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개발자가 일단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모든 조크코인이 이제 유명을 달리하진 않는다고 합니다. 네, 코인마켓 기준으로 시가총액 28위를 차지하고 있는 도지코인은 오로지 개발자들의 장난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었지만 가장 유명한 조크코인으로 이름을 현재 날리고 있죠. 실험 정신과 흥미로 시작된 이 코인은 도지 밈을 지지하는 탄탄한 커뮤니티 기반으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여타 암호화폐와 달리 발행량도 제한이 없어 불안정한 보안성과 인플레이션 등 많은 지적을 보이기도 했는데 현재 도지코인 재단은 러시아 소치 올림픽 후원 그리고 이더리움과 파트너십 등의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네요. 네, 데드코인 판정을 받은 유명 알트코인들이라는 부제를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한때 잘 나갔던 코인들이 일련의 사건을 계기로 추락하는 경우도 있죠. 대표적인 암호화폐 다단계 사기 비트커넥트가 이에 해당하게 됩니다. 2016년 출시된 비트커넥트는 투자자가 비트코인을 대출하면 그에 따른 이자를 제공했는데 비트커넥트 토큰을 많이 보유하거나 신규 회원을 유치할수록 높은 수익률을 보장했습니다. 전형적인 다단계 사기이자 유사수신 행위죠. 네, 지난해 1월 미국 금융당국은 비트커넥트의 다단계 사기 의혹을 제공하면서 BCC 가격이 하루 만에 95% 가까이 폭락을 했습니다. 과거 NXT를 다시 보는 것 같았죠. 그리고 한때 유명했던 데드코인으로 비트코인 다이아몬드를 꼽았습니다. 2017년 11월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된 BCD는 온라인 구매상 편리한 결제 수단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당시 비트코인 소유자에게 1BTC당 10BCD가 무료로 제공됐습니다. 비트코인 다이아몬드 프로젝트는 2020년 상반기까지 비트코인 사용량을 능가할 것을 약속했지만 상장 이후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었네요. 미래에는 점점 더 이제 많은 이런 데드코인들이 많아질 텐데 데드코인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점점 옥석가리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살아남을 코인들만 살아남는 이런 시장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살아남을 코인들만 살아남아서 건강한 암호화폐 생태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데드코인 할로윈 특집으로 재밌네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의 블록체인 시진핑 취주석의 블록체인 관련 발언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블록체인과 관련한 중국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중국 바이두의 블록체인 검색량이 전년 동기 대비 1297%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네, 중국 최대 검색 포털 바이두의 블록체인 키워드 검색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1297%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전주와 비교해서 173%의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모바일 검색 지수의 경우는 1628% 급등을 했고 비트코인 키워드의 검색 지수는 45,331로 전년 동기 대비 191%, 전주 대비로는 41% 이렇게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는 최근 시진핑 국가 주석의 블록체인 육성 발언의 영향으로 풀이가 되죠. 그렇죠? 이 이유가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인민정부의 중국 정부의 교육 동영상 25개 배포 그 와중에는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에 관한 교육 내용도 있다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됐을 겁니다.
네, 그러면서 중국의 인민일보는 블록체인이 추월 차선이 될 수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국 쪽에서 지금 블록체인을 완전 4차 산업의 핵심 기술로 보고 있는 것이죠. 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4일 현지 칼럼을 통해서 블록체인 육성을 한다는 큰 방향은 틀림이 없다. 블록체인 기술은 중국을 추월 차선에서 달리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평가를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인민일보 측은 중국은 블록체인 산업에 상대적으로 탄탄한 기초를 가지고 있다며 일부 대형 인터넷 기업은 일찍이 해당 산업 진출을 위해 초석을 다졌고 20여 개의 지방 정부에서 이미 블록체인 관련 정책을 시행 중이라고 합니다. 기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풍족한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기술의 보급을 위한 기회도 굉장히 풍부하죠. 시장 경제적 차원에서 블록체인 기술은 사람들의 분업과 협력을 보다 심도 있게 바꿀 것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블록체인은 차세대 인터넷이 아닌 차세대 협력 메커니즘이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네, 이런 중국의 계속되는 발언을 통해서 리플의 공동 창업자 크리스 라슨이 언급을 했습니다. 중국의 블록체인 육성 언급은 경이롭다까지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데일리오들에 따르게 되면 최근 크리스 라슨 리플 XRP 공동 창업자가 한 인터뷰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이 블록체인을 국가 차원의 핵심 기술 중 하나로 지정하고 적극 육성할 계획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는 굉장히 경이로운 행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 그는 시진핑 중국 주석의 블록체인 육성 발언은 미국 정부에게 암호화폐 그리고 블록체인, 핀테크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줬다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제 리플 관계자들이 이러한 발언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리플의 대관 총괄이 의회는 암호화폐 공부가 부족하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플 대관 총괄이 의회에 암호화폐 공부가 부족하다 언급을 했습니다. 론 하몬드 리플 대관 업무 총책임자가 샌프란시스코 블록체인 위크 행사에서 최근 제출된 스테이블 코인은 증권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법안을 비판하면서 암호화폐 업계의 가장 큰 문제는 부족한 교육이다 지적을 했습니다. 그는 해당 법안의 등장은 리브라 이슈에 대한 정치권의 응답이라고 하는데 사회로부터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합니다. 네,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한 사람들이 말하는 리브라에 대한 우려는 정당할 수 있지만 입법이라는 방식은 너무 조급하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네, 그는 또한 우리는 의회 의원들이 충분히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를 통해 입법을 위해 더 심사숙고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해당 법안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미리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러한 좀 도발적인 언급들을 리플 쪽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잘하는 행동일 수도 있고 못하는 행동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런 일침을 가하는 행동들은 지지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도 미국 의회라든지 전반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부족한 분들이 굉장히 많죠. 이러한 교육 같은 것들은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중국 정부 쪽에서도 25개나 되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관련 교육 동영상을 푼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존 메가피덱스가 8일 트론 네트워크와 통합을 한다고 합니다. 트론 재단이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탈중앙화 거래소 메가피덱스가 11월 8일 트론 네트워크의 워크와의 통합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서 해당 거래소는 TRC10 그리고 TRC20 표준 토큰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앞서 지난 8월 세계적인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자 존 메가피는 탈중앙화 암호화폐 거래소 메가피덱스를 정식 런칭을 했습니다. 네, 이런 중국발 호재에 꿈틀대는 토종코인 과연 계속 오를까요? 네, 지난 6월 고점 대비 최대 20분의 1 토막을 나며 이런 겪었던 토종코인 암호화폐가 다시 꿈틀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관련 업계에서는 국내외 규제 상황이 특별히 달라지지 않았고 단기적으로 실사용이 가능성이 낮다며 이런 투자자주의가 필요하다 당부를 했는데요.
네, 1일 암호화폐 거래 업계의 보도에 따르게 되면 도드포인트의 개발사 스포카 개발진이 발행을 주도한 캐리 프로토콜이 보름 새 50%를 급등 개당 7.7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캐리 프로토콜은 지난 6월 개당 80원을 기록하며 고점을 찍은 이후 우리 정부의 규제로 인해 생태계 구현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구심을 증폭되면서 매도 물량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지난달 23일에는 3원대에 거래되며 사실상 실패한 프로젝트다라는 지적이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계 거래 사이트 바이낸스의 상장 후보 코인으로 지정되면서 다시 급등세로 전환, 현재 8원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네, 캐리 프로토콜 투자자들은 바이낸스 거래량 세계 1위 거래 사이트인데다 조세 회피처인 몰타에 본사를 둬서 각국 정부의 규제를 직접 받지 않는 탓에 바이낸스 상장 시 해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릴 것이라는 기대감을 품고 있습니다. 네, 아울러 지난 24일 이제 시 주석이 블록체인 분야의 주도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 블록체인 옹호론을 펼쳐지면서 중국 코인과 직간접적으로 제휴를 맺은 코인 개발사들 모두 크게 들떠있는 분위기인데, 그러나 코인 투자 업계에서는 상황을 낙관적으로만 봐선 안 된다. 확대 해석을 경계해야 한다. 언급을 했습니다. 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바이낸스는 조세 회피처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해적으로 봐야 하며 미국과 중국 양쪽에서 모두 직접 서비스가 쉽지 않은 데다가 이외 국가 모두 내년 6월 FATF 국제자금 세탁 방지 기구의 코인 거래 규제 가이드라인이 발효되면서 제도화가 되면 국가가 허가한 일부 거래 사이트 위주 거래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 SEC와 CFTC가 비트코인 스왑 계약 불법 판매 XBT에 소송을 했습니다. 미국 규제당국이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상물 상품을 판매한 혐의로 XBT라는 회사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와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지난달 31일 동시에 발표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두 기관은 XBT가 선물거래 중개회사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권을 기반으로 하는 비트코인 스왑 상품을 판매했다 주장을 했는데요. XBT는 그 전에 회사명인 퍼스트 글로벌 크레딧으로 잘 알려진 회사입니다. XBT는 2016년 3월부터 2017년 7월 사이 24명의 고객과 선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을 이용한 신용 거래를 추진을 했는데, 당시 XBT는 아직 선물 거래 중개 회사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두 규제기관이 제출한 소송장에 따르게 되면 2014년부터 2019년 사이에 최소 90명의 투자자가 XBT를 통해서 미국에 상장된 증권을 기반으로 한 스왑 거래를 1만 8천 건 이상 체결을 했다고 하는데, 거래 규모로 따지면 약 1억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 중 미국 거주자가 거래한 규모는 4,380만 달러라고 하네요. 네, 이에 XBT는 벌금과 부당 이익 환수금 등으로 13만 달러 이상을 배상해야 하며 이 돈은 1년간 SEC가 맡아 관리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CFTC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XBT가 조사에 협조하고 잘못한 부분을 시행한 점을 고려해 벌금을 상당 부분 감면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미 연방수사국과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도 이번 수사에 참여한다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네, 엔트 파이낸셜 부회장이 엔트 블록체인 인센티브 메커니즘 토큰에 기대지 않을 것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최근 중국의 최대 핀테크 기업이자 알리바바 금융관계사 엔트 파이낸셜의 장거페이 부회장이 중국 창업 전문지 창예방과의 인터뷰에서 왜 퍼블릭 체인이 아닌 토큰 인센티브가 없는 컨소시엄 체인을 채택했느냐라는 질문에 우리는 공기 코인, 즉 기술적 뒷받침 없이 오직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한 코인을 다루지 않을 것이다. 컨소시엄 블록체인에 많은 오해가 존재한다. 가상화폐를 발행하지 않는 것은 인센티브 메커니즘이 없는 것과 같다는 생각은 잘못됐다. 경제적 이익은 가상화폐로부터만 오는 것은 아니다. 비즈니스 가치를 공유하는 것 또한 인센티브 메커니즘의 한 종류가 될 수 있다. 토큰에 기댈 필요가 없다 주장을 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되게 될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상식을 이제 뒤집어 버린 건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겠죠.
네, 크레드가 LBA 기반 글로벌 비즈니스 솔루션을 출시했습니다. 암호화폐 담보대출 서비스 크레드가 지난 30일 샌프란시스코 블록체인 위크 주간 총관에서 글로벌 비즈니스 POS기 솔루션을 출시했습니다. 네, 해당 솔루션은 LBA를 기반으로 이용자들은 암호화폐, 신용카드, 체크카드, 기프트카드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데, 또한 POS기를 통해 상품 결제가 가능하며 각 거래는 LBA 토큰이 교환 매체가 된다고 합니다. 네, 이와 관련해 크레드 측은 수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POS기 시장을 겨냥해서 유틸리티 토큰과 합의 알고리즘 기능을 결합해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설명인데요. 네, 한편 크레드는 최근 전 페이팔 임원 및 넷플릭스 임원을 고위직에 신규 영입한 바 있고 170개국 사용자를 커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최근 미국계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파이넥스가 156만 1000개의 옴닉 프로토콜 기반 USDT를 비트코인 사이드체인 리퀴드로 이체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와 관련해 파울로 아도니오 비트파이넥스 CTO는 이번 USDT 스왑을 통해서 리퀴드 사이드체인은 아토믹 스왑 그리고 차익 거래 등을 위한 유동성을 확보했다 언급을 했네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 기준 339원인데요. F5번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38.645원으로 소폭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소폭 하락이 정말 대상승장으로 가는 발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